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5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달력에 감사의 날인 빨간 글씨가 여느 달보다 많습니다.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과 5월 15일 스승의 날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부모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아 잘 자라줘서 고맙다.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동요로 만나는 세상 출발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처럼. 김종상. 속이 아프던 할머니가 늘 배를 덮으셨던 타월. 할머니 떠나신 후 목욕 수건이 되어 다정한 할머니 손길처럼 우리 몸을 씻어주었다. 향긋한 비누 냄새와 함께 할머니 냄새도 나던 수건은 생각보다 빨리 낡아갔다. 어머니는 수건을 보면 할머니 모습이 떠오른다며 삶아 빨아서 행주로 하였다. 행주는 생전의 할머니처럼 어머니의 설거지를 도우며 쓰지 못할 만큼 해져갔다. 어머니는 그래도 버리지 않고 낡은 쪽을 속으로 겹쳐놓고 시침질을 해서 걸레로 만들었다. 걸레는 할 일이 더 많아졌다. 내 책상과 유리창을 닦고 마루와 방바닥 청소도 했다. 걸레는 할머니 손길처럼 낡고 해진 몸을 추스르며 집안 구석구석의 먼지와 때를 쉴 새 없이 닦고 또 닦았다. 아동문학가 김종상님의 동시 할머니의 손길처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알뜰함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갑자기 이 시를 낭송해드리고 보니까 애착 인형이 생각이 나네요. 어릴 때 엄마가 나를 덮어주셨던 작은 담요라든지 베개 뭐 이런 것들은 잘 버리지 못하는 물건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네. 아이들이 늘 찾고 가지고 다니고 그렇죠. 그렇죠. 엄마의 사랑에 묻어나는 냄새 같은 것들이 후각의 기억으로 그 따뜻함이 오래 남는 그런 애착 물건들입니다. 그렇죠. 정아쌤은 가장 오래 가지고 있었던 옛 물건이나 추억이 담긴 애장품이 있어요? 우선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준 편지? 아, 편지. 네, 그런 것들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아기 때 뭐 덮고 자던 이불이라든지 그거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없어도 왜 몇 살까지 이렇게 계속 끌고 다니고 잘 때 꼭 베개를 안고 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딱히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토끼 인형이 하나 있었어요. 네. 할머니 집에 있었던 그 토끼 인형을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주셨는데 근데 반이 박스반이 그 네네네. 인형이었거든요. 네. 그거는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저는 뭐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 물건보다 제가 엄마가 된 후에 내 그렇죠. 아이의 그 베네쩌고리, 맞아요, 베네쩌고리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오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지금은 뭐 없지만요. 그렇구나. 네, 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뭐 아이들 어렸을 때 밥 먹던 그 식기 도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쓸만하거든요. 그렇죠. 네, 버리기 아까워서 그것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네요. 네. 그렇게 옛 추억이 깃들어 있는 것들은 사실 함부로 잘 못 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쌓이게 되고. 네, 그냥 첩첩이 쌓여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저는 해마다 그래도 조금씩 다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특히 애착 가는 것들은 한번 버렸다가 다시 갖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버리려고 마음은 먹었다가 네. 그래도 또 이게 또 추억 생각하면 또 못 버리는 것도 있고 그 추억 때문에. 맞아요. 네.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렸을 적에 네. 부모님께서 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커서 그렇죠. 결혼해서 아이 낳고 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또 그 아이가 자라서 또 결혼해서 그렇죠. 또 아이를 낳고 맞아요. 아이를 또 키우고 사랑은 정말 내리사랑입니다. 그렇게 되죠.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정말 죽을 때까지 다 갚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닿는 대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계실 때 잘 해드리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동반사의 주제는 그래서 네. 이제 얼마 전에 부모님 그 어버이날도 있었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선생님 스승의 날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모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첫 곡 띄워드리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맹미호 작사 작곡 5월이 오면 충남 당진 개성초등학교 어린이들 6명이 부릅니다. 맹미호 작사 작곡 5월이 오면 충남 당진 개성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1997년에 MBC 창작등요제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이게 현장 실황음반이라서 맞아요. 음원이 박수도, 박수도 들어가 있죠. 네. 네, 곡의 노랫말처럼 5월이 되면 정말 바빠져요. 바빠지죠. 네. 5월엔 어린이날도 있고 네. 어버이날도 있고 네. 스승의 날, 그럼 석가탄신일도 있고 맞네. 빨간 날이 가장 많은 달이긴 하죠. 노는 날이 많네요. 네, 맞아요. 네. 기대되는 날이기도 하고. 5월 5일은 또 근로자의 날이고요. 5월 1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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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6일은
빨간 날은 아니지만 6일도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아 그래요? 네. 6일이 무슨 날일까요? 빨간 날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빨간 날은 아니지? 그러게요. 네.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이 어버이날과 겹쳐서 5월 8일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5월 6일은 네. 조원경 오신 날. 제 생일이니까. 네. 그렇구나. 아, 빨간 날이 아니네요. 아, 진작 알았으면 선물을 준비했을 네. 텐데요. 다음부터는 제가 일주일 전, 아니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릴게요. 말씀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참 좋은 날 저를 낳으셨네요. 그러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 선물도 못 받고 정말 그동안 즐거웠어요, 선생님. 아, 제가 다음에 꼭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아쌤 생일도 잘 모르니까 네. 뭐 그냥 퉁쳐요. 자, 이렇게 5월엔 챙겨야 할 날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뭐 제 생일까지 챙기려면 뭐 힘드시니까 챙기지 마시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경우 오신 즐거웠어요. 날. 네, 그동안 참 즐거웠습니다. 옛날엔 왜 봄 소풍도 있고 그렇죠. 운동회도 있었는데 말이죠. 봄에 운동이 가을에 안 왔나요? 가을 운동회도 있었고요. 봄 운동회도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치. 아주 옛날에는 정말 오래된 옛날 얘기인데 이래서 또 연배가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동회 때 봄에도 있었다고. 네, 다 듣은 말 경험하신 게 아니고 과자 따먹기 같은 거 이렇게 왜 한 저도. 생각이 나지 근데. 맞아요. 네. 부모님과 함께하는 게임도 있었고요. 맞아요. 네. 그다음 아이를 왜 업고 달리기 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하인쪽 다리를 아이랑 묶고 이렇게 묶어서 네, 달리는 그런 달리기도 있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너무 어릴 때라 잘 생각나지는 않지만 네.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릴 때 생각은 둘째치고 네. 점점 운동회가 지금 축소되고 막 그쵸.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부모랑 함께하는 이렇게 달리기를 좀 못하는 게 없어요.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애들 큰 애들 때는 네. 그런 게 그때까지는 남아 있었어요. 네네. 저희 애가 이제 많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부모랑 같이 달리는 것도 있었고 네. 부모님들 개주하는 것도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개주가 너무 막 하이라이트잖아요. 맞아요. 저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잘 뛰지도 못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뛰라고. 다리에 걸려서 제 다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맞아요. 무릎에 상처 투성이에요. 맞아요. 아 그런 추억도 있었는데 진짜. 네.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학교에서 색종이로 맞아요. 카네이션 만들어서 그렇죠. 부모님께 갖다 네. 드리곤 했었잖아요. 네. 요즘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카네이션 만들기를 하나요? 유치원은 그래도 해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조금 덜 하지 않나 싶어요. 반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학급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 재량껏 그거 네, 조금 네, 달라지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맞아요. 카네이션 딱 만들어서 달아드리면 네. 의미가 있잖아요. 네, 저희 막둥이 유치원 때 만들어 온 카네이션 아직도 있습니다. 아우 정말이에요? 네. 그거 못 버리셨군요. 와, 모골이죠. 우리 큰 애들도 네. 그 용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조화로 된 카네이션을 오. 사온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아직도 그거 보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엄마가 이제 정이 많으신 엄마예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어버이날 하면 네. 이 노래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음.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노래 들려드리고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작곡, 어머님 은혜,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 노래입니다. 나는
네,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작곡, 어머님 은혜. 음원 상태가 좀 오래돼서 고르지가 않았네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 중에서 이제 솔로로 어린이가 불렀는데요. 이 곡을 만드신 박재훈 선생님은 네. 한국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셨어요. 1922년생으로 네, 강원도에서 태어나셨는데 2021년인 작년에 99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어요. 1973년에 미국으로 가셨다가 얼마 후에 캐나다 토론토로 가셨고 네. 그 토론토에서 1977년도에 네. 한인 연합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첫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랬고 1982년도에 네. 60세가 되던 해에 네.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목회는 근데 약 8년 정도만 하셨다고 해요. 네. 1989년도에 조기 은퇴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되게 빨리 은퇴를 하셨네요. 네, 목회 당시에 성가대 지휘도 겸임을 하셨는데 조기 은퇴하시고 나서도 1996년까지 성가대 지휘를 하셨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한국에 오셨었는데요. 네. 한국에 계실 때 뵌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온화하신 인품이셨어요. 그때 한국에 작곡으로 끼친 업적을 인정받아서 국민 문화 훈장, 예. 네. 모란장을 받으셨어요. 그때 이제 오페라 손양원이란 것과 함께 오페라 또 함성 1919 1919년을 완성해서 공연을 올리시고 또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작곡 활동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그 2012년도에 손양원 오페라를 무대에 올렸는데 저도 그때 가서 봤거든요. 네. 네. 그 손양원 오페라는 누적 관객 10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기신 작품이 한 500여 곡 되시는데 네. 찬송가만 500여 곡 되고요. 네. 동요는 한 50여 곡 됩니다. 동요도 많이 부르신 거 아닌가요? 50곡이면? 네, 많죠. 네. 네. 찬송가 정아 쌤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시니까 네네. 찬송가 잘 모르시죠?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곡이라 알거든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그렇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요즘 참 어지러운데 아직까지도 어지럽네요. 그렇죠. 어서 돌아오 이런 곡들을 만드셨는데 동요는 뭐 어머님의 은혜 이 곡 외에도 산골짜기 다람쥐 기다람쥐 이런 거 시내 해물은 절절절절 고기들이 왔다 갔다 네.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네. 또 엄마 이리 와 요거 보셔요. 네, 다 아는 노래죠. 아는 노래요, 진짜. 네, 이런 노래들을 남기셨어요. 찬송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동요는 다 아는 곡인데요. 네, 어머님의 은혜는 원래 찬송가로 만드셨대요. 네, 근데 3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3절이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이렇게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네, 종교적인 그 색채를 띠고 있어서 그쵸. 네, 그래서 2절까지만 2절까지만 네, 교과서에 실렸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떠오르는 곡 중에 어머님 은혜 외에 다른 곡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뭐 있죠? 나 실제 괴로움 이거 꼭 불렀던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시작한 노래도 있는데 한번 네. 들어보실게요. 네. 양지동 작사 이흥열 작곡 어머니 마음 메조소프라노 정영자 노래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일제 밤낮으로
양주동 작사, 이흥렬 작곡, 어머니 마음, 메조소프라노 정영자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가곡으로도 분류돼서요. 네. 성악가들이 주로 많이 부르셨어요. 네. 아이들 노래만 듣다가 이렇게 성악을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좀 차분해졌죠. 네. 갑자기. 네. 일제 강점기 때 이흥렬이라는 청년은 네, 이 작곡자인데요. 네, 음악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나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께 편지를 쓰게 되죠.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한다는 아들의 말에 아이고. 네, 한편 혼자의 몸으로 아들 뒷바라지를 하며 빚이 많아진 어머니는 아이고. 산이란 산을 모조리 뒤져서 솔방울들을 긁어 모았고 그것을 팔아서 거금 4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어요. 그 시대에 4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네, 어머니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였으면 400만 원. 네. 그래서 귀국을 하려던 아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 돈으로 피아노를 구입했고 제일 먼저 만든 곡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의 그런 네, 마음. 우리의 어머니들은 참 대단하세요. 맞아요. 네. 네, 맞아. 어머님들의 위대하신 그거를 닮아야 되는데. 뭐 어머님들의 희생은 정말 아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옛날부터. 네. 이 가사를 만드신 양주동 선생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에 대한 회한이 깊었는데 그러셨겠네요. 네, 그 당시 일제 당국으로부터 가정 가요에 맞는 작사 의뢰를 받아서 만든 가사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머님 마음은 가사가 더 절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찍 돌아가셔서 이 곡을 들으면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잘 느껴져서 콧등이 좀 시큰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머니 은혜는 평온한 느낌이라면 네. 어머니 마음은 진짜 감정적으로 이렇게 더 깊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도 그럴 것이 가사를 쓰신 양주동님은 그 지금 뭐 미륵사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이라는 네. 그 말은 부모님으로부터 입은 10가지의 은혜, 네.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그런 은혜를 불교에서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듯이 불교에서 개송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서 노래한 대목에 있는데 이 노랫말을 지을 당시에 그것을 참조하고 그 뜻을 집약해서 가사를 만드시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사로 이제 이흥렬 작곡가께서 네. 곡을 만드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곡이 1941년도에 네. 삼천리라는 그 대중잡지 9월호에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 어버이날이 옛날에는 어머니날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머니 날이었어요. 네. 원래는 그 1956년부터 네. 5월 8일이 어머니 날로 지켜오다가 그렇죠. 어머니날. 어버이날은 없냐? 그렇죠. 아버지의 날은 없냐? 아버지는 뭐냐?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한다는 뜻에서 그렇지. 1973년에 어버이날로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어버이날로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어버이날로 그래요. 그래서 나이 다 밝혀지죠. 그러니까요. 뭐 아버지의 날은 없었고 어머니 날만 있었는데, 그렇죠. 네, 왜 그랬을까요? 아버님들이 예전엔 너무 엄하시고 네네. 가부장적이어서 좀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네. 어머님들의 희생, 네. 그렇게 많고 희생이 많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고생이 더 많지 않았을까. 아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남자들은 또 들어요. 아버지들은 그렇죠. 따선 밥 먹고 그렇지. 네, 밥상 이제 진수성찬 네. 받으시고 방에서 어머님들은 또 부엌에서 부엌에서. 이렇게 또 드시고 맞아요. 옛날엔 좀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아버지 중심적으로 집안이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또 아버지들은 또 엄하게 근엄하게 또 네, 그렇게 계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많으셨지. 네, 그래서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꼭 후회하시더라고. 지금도 일부는 조금 이렇게 가부장적인 집에서 나서 자란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몇 프로 남아 있다. 네.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부모님께 산에 가자 그러면 안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산에 버리고 올까 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부모님들 잘 공경해야죠. 그럼요. 네. 살아 계실 때 공경하고
네. 서로 아버님들 해야지. 근엄하신 아버님들 좀 마음이 이제 좀 노긋노긋해지시고 그렇죠. 네, 자식들 이제 사랑을 듬뿍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조은별 작사, 정재원 작곡, 아빠 사랑해요. 성태현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밤하늘 별빛 반짝일 때면 문득 생각이 나요. 내가 힘이 들 때 손잡아 주시던 따스한 그 손길이 아무 말하지는 않아도 눈빛 속에서 느껴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자꾸 자꾸 생각나올 것 같아요. 밤하늘을 보던 나의 눈 속에 별빛이 흔들려요. 이젠 나도 알죠. 아빠 마음을. 아빠 사랑해요. 밤하늘 별빛 반짝일 때면 문득 생각이 나요. 내가 힘이 들 때 손잡아 주시던 따스한 그 손길이 아무 말하지는 않아도 눈빛 속에서 느껴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자꾸 자꾸 생각나올 것 같아요. 밤하늘을 보던 나의 눈 속에 별빛이 흔들려요. 이젠 나도 알죠. 아빠 마음을. 아빠 사랑해요. 조은별 작사, 정재원 작곡, 아빠 사랑해요. 성태현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라디오와 휴대폰 앱으로도 들을 수 있는 옥천 FM 104.9MHz 동요로 만나는 세상. 오늘은 부모님과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제로 동요 들려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빠 사랑해요라는 곡은 2009년도에 MBC 창작 동요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이에요. 그때는 엄지원 어린이가 불렀는데 오늘은 성태현 어린이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아버지들은 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들과 또 아이들이 좀 더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도 아버님들이 너무 어려워. 네, 맞아요. 저희도 어릴 때 아버지 좀 엄하고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빠가 사우디로 외국 파견 근무도 갔다 오시고 이러다 네. 보니까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더 많았고 네. 그러니까 엄마와의 소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아빠와의 소통보다 엄마와의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아무래도 있어요. 어머니는 집 안에 좀 계시고 그렇죠. 아버님들은 좀 이제 돈 벌러 그렇죠, 나가 그렇죠, 계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교 끝나고도 케어를 엄마들이 하고 아침부터도 하니까 네. 일과 시작을 엄마와 함께. 네, 어머님들은 슈퍼우먼이세요. 슈퍼우먼. 저희도 아버지가 좀 엄하셨는데 그렇구나.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됐을 때 네.
왜 그리 엄하게 했었는지 후회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좀 짠했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 못 느끼셨으니까. 네. 자식 삐뚤어지지 말라고 엄하게 하셨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러기도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서 아이들 그렇지. 공부도 시키고 식비도 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그러시려다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사랑해도 근데 사랑 맞아요. 표현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표현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죠. 네, 마음은 있는데. 서툴러요. 마음은 그렇죠. 굴뚝 같으신데 그렇죠. 사랑 표현이 좀 쑥스러우신 거야. 그렇지. 네. 그래서 자녀들과 교감을 잘 못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 아빠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진짜 잘해요. 네. 요즘 젊은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사랑 표현도 잘할 뿐더러 네. 아이들 육아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면 요즘에는 학교에 예전 같으면 진짜 엄마들이 학교 등하교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네네. 요즘은 아빠들이 네. 그리고 아빠들 육아휴직도 내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렇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대적으로 좀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뭐 맞벌이 부부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녀 교육을 네. 같이 하는 걸로 인식이 많이 그럼요. 돼서 함께 해야 하는 게 되는 그렇죠. 거죠. 누가 네가 내가가 아니라 함께. 그렇죠. 네. 같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아빠 사랑해요 가사를 쓸 때 작곡자신 그 정재현 선생님의 딸이 있거든요. 네네. 그 유진이를 생각하면서 노래말을 만들었어요. 그러신 거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작곡자께 전달이 되었는지 네. 멜로디에 가사가 세팅된 것을 노래해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침 2009년도에 네. MBC 창작동요제에서 음. 그 MBC 방송국 캠페인 자체가 아빠 사랑해요라는 캠페인이었어요. 그 해가. 그래서 컨셉이 딱 진짜 적중했죠. 들어맞는데요? 네네네. 뭐 캠페인을 알고 쓴 건 아니었지만 네. 우연의 일치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운이 좋으셨어요. 네. 정말 좋으셨는데요. 네. 그럼 선생님이 작사하실 때 다른 이름을 쓰시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작곡 작사를 동시에 하게 될 경우에는 제 네. 본명 조원경을 씁니다. 네, 맞아요. 근데 다른 작곡가의 곡을 이제 노랫말만 붙일 때 네. 그때는 조은별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작사하실 때만. 예명을 만들 때 두 가지 고민을 했어요. 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 이름. 그렇죠. 네. 뭐 영자 순자 이런 거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영자 순자 성함 가지신 분들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 별하고 리본이거든요. 아. 근데 제가 성이 뭡니까? 조. 조. 그래서 리본 앞에다가 조를 붙이면 조리본, 조리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별도 저의 성이 조다 보니까 조금별보다는 조은별이 좀 부드러운 것 같아서. 그러네요. 네, 그렇게 짓게 됐어요. 선생님 잘못하면 조리퐁이 될 뻔하신데요. 네. 아, 재밌는데요. 아, 조리퐁 될 뻔했어요. 아, 저도 같은 네. 조시다 보니까 공감이 팍 옵니다. 네, 조리퐁은 절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작사하실 때 네.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아, 네, 작사할 경우에는 제가 네. 아동문학을 한 시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동시를 먼저 쓰지는 않고요. 뭐 동시와 노랫말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른 영역이라서 멜로디 선율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 멜로디 선율을 보면 그림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멜로디 느낌에 맞는 어떤 그림이 떠오르면 네, 그래서 그 떠오르는 그림을 소재로 가사를 쓰게 되죠. 노랫말을. 그렇군요. 네, 역으로. 네, 작곡할 때와는 다르게 작사할 때는 그 멜로디 흐름에 맞게 노랫말을 세팅하고 그렇죠. 리듬이 악센트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강조될 부분에 노랫말과 일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작곡할 때도 곡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사할 때도 그렇거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작사한 곡을 네. 제가 하나씩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숨어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별로 들어보시면 뭐 기대하시고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는 곡을 좀 들려드릴게요. 드디어 선생님들 차례네요. 네. 김상원 작사, 오세균 작곡, 선생님 마음, 서울 아카데미 합창단 노래입니다. 선생님 의자에 가만히 앉으면 선생님 마음 알 것 같아요. 잘 되라고 나무라시고 마을
김상원 작사, 오세균 작곡, 선생님 마음, 서울 아카데미 합창단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시느라고 정말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가르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지요. 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요즘 선생님들이 교권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좀 네.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고요. 맞아요. 또 그래 마음이 네, 안쓰럽습니다. 네, 안타깝죠. 네. 해가 갈수록 왜 사건 사고가 네,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학교 내에서 뭐 여러 가지 학폭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말이죠. 네. 선생님들도 참 힘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크고 하다 보니까 교권이 이제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부분에서 버릇없이 구는 아이들도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욕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건 안 돼요. 네, 맞아요. 진짜 네. 근데 진짜 선생님들이 너무 안쓰러운 선생님들. 뭐 선생님이라고 또 다 좋지는 네, 않으시겠지만. 왜냐하면 예전에는 네. 또 체벌을 위주로 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잖아요. 네. 사실 뭐 어떻게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다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에 또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정말 직업으로 가진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정말 사랑으로 아이들 대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이러다 보니까 매년 학년 바뀔 때마다 담임 선생님이 누가 될까? 그게 제일 맞아요. 큰 몇 반이 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선생님이 담임이 될까? 맞아요. 이게 고민거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학교에 이제 인성동요 교실 학교에 나가고 좋아요.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전교생들이 하기 때문에 뭐 1학년 그러니까 4학년이라도 첫 교시에는 1반, 4학년 1반 만약에 2교시는 4학년 2반, 네. 3교시는 4학년 3반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선생님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에 따라서 아이들의 분위기, 그 맞아요. 학급의 그렇죠. 분위기가 엄청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느 반은 멘트도 달라요. 그렇죠. 뭐 차렷, 공수,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네. 어느 반은 인사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 그 반은 빛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빛나겠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데요, 진짜. 이미 너희들은 빛이 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말을 네. 하는데요. 빛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반은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네, 그거는 좀 많이 봤어요. 네네. 빛나겠습니다도 너무 멋진데요. 네. 그 아이들은 매일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신 네, 선생님이 맞아요. 많이 계실 텐데, 네. 근데 교권 침해 자구책으로 요즘에는 선생님들께서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네, 해요. 안타까워요. 이런 거 들으면. 왜냐하면 학교 음.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대요. 뉴스에도 그때 나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체벌하면 안 되면서 네, 왜 맞아요. 선생님을 맞아요. 체벌하십니까? 학부모들은. 그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본보기도 안 되고요. 그렇죠. 네,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서는 안 돼요. 학부모님들이 담임 선생님을 우습게 보고 아이들 네. 앞에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 네, 아이들도 그 선생님을 존중할 수가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 선생님을 우습게 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모여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게 네네네네. 되시잖아요. 아니면 전화로 얘기를 그렇죠, 하시던지, 그렇죠. 뭐 그 선생님 이랬대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는데 맞아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듣습니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교육상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정말 이렇게 학교 폭언이라든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일부라고는 하지만 정말 교육계가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너무 학교들이 점점 더 폐쇄적으로 가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이렇게 넓힌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더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뭉치지 않나 싶어요. 하여간 다들 조금씩 네, 좀 배려를 하고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교사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민원 제기가 학교에 많은가 봐요. 아, 학부모들로부터 민원 제기가 많아서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좀 스트레스가 많으시다고 해요. 좀 안타까워요. 네. 사실은 집에서의 교육이 제일 사실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인성교육은 그렇죠. 집에서 시켜야지 네. 어디 가서 배워올 수 없는 부분인 건데 그럼요.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부터가 인성교육에 그쵸? 네. 그거 잘못된 교육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사실 업무량이 많잖아요. 그럼요. 학교에서 업무량도 너무 맞아요. 많으실 텐데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으시니까 정말 더 힘든 힘드시죠. 점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선생님들 계시다면 선생님의 노고를 알아주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맞아요. 네, 파이팅 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선생님들. 네. 네.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곡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문지 작사 작곡 선생님 정지원 노래입니다. 오월이 되면 그리워져요. 5월이 되면 생각이 나요. 내가 이만큼 자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지는데 아 선생님 지금은 어디에 어떤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시나요? 그리운 선생님.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차근차근히 다 이르시던 선생님 사랑 잊지 못해요. 5월이 되면 더욱 생각나. 아 선생님 지금은 어디에 어떤 아이들에게 예쁜 꿈 심어주시나요? 보고픈 선생님. 하문지 작사 작곡 선생님 정지원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은 1998년도 MBC 창작등유제 때 장려상을 수상했던 곡이에요. 좋은데요? 네, 많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 그런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리워지는 그렇죠. 그런 계절입니다. 5월이. 네, 네. 맞아요. 선생님들께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면 네. 사랑은 다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학생들도 다 알아줄 것으로 네, 자기 생각합니다. 좋아하고 이뻐해 주는 건 다 압니다. 그렇죠. 서로 통하는 거니까요. 네. 네. 정아쌤은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을 좀 많이 다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즉향초등학교에서 다시 대전으로 이제 전학을 가는 상황이 돼서 네. 저희 선생님이 미술 도구를 네. 저에게 선물을 주면서 오. 너는 거기 가서도 잘할 거야라고 오.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서 이제 네. 가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제일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솜씨가 좋으시군요. 미술 그런가 솜씨가. 봐요. 저도 고마우신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초등학교 때도 물론 고마운 선생님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자존감을 확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었거든요. 네네. 학생들은 선생님 칭찬 한마디에 맞아요. 자존감 확 그럼요. 올라가고 칭찬 또 아니면 또 이렇게 혼내면 또 자존감이 확 그렇죠. 낮아지고 선생님에 따라서 참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많이 좌우가 돼요. 집에서는 어머니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집에 부모님들에게 칭찬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가 네.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그 같아요. 한마디가 네, 맞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바꿔놓잖아요. 네, 맞아요. 인생을 네.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도 만드는 게 선생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선생님의 칭찬으로 저도 좀 달라졌어요.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글씨를 좀 잘 썼어요. 남의 편지도 막 대필해주고 글씨를 잘 썼더니만 선생님께서 네.
서기를 반에 서기를 좀 해보라고. 네네. 그래서 서기는 이제 학교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학교 글도 써야 되고 회의도 하면 다 회의도 써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좋았던 점은 학교 성적을 먼저 알아. 아, 그래서 써야 왜냐면 되니까. 남아서 다 성적을 다 써요. 써야 되니까. 그래서 성적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좋으면서도. 입이 무거워서 비밀리에 붙였죠. 그래서 또- 선생님이 아마 더 시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밀 유지.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좀 자존감이 높아졌고 이렇게 조금 앞에 좀 리더형으로 조금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동요 작곡가가 돼서 첫 번째 창작 그 동요 발표회를 했을 때 그때가 오래됐죠. 1996년도에 발표회를 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을 모셨어요. 오, 선생님도 되게 좋으셨겠는데요. 네. 그래서 좀 초대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거기에 아. 관객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그때 소개를 해드리고 박수도 막 보내드리고 선생님 되게 뿌듯하셨겠다. 그렇게 제자가 했어요. 이렇게 성공해서 네.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삐삐 세대도 거치고 왜 지금 핸드폰도 왜 011에서 막 맞아요. 017에서 막 010. 010으로 바뀌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연락처를 지금은 몰라서 많이 안타깝네요. 그러네요. 중간에 그렇게 연락처만 안 바뀌었어도 좀 됐을 네. 건데.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안화자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 연락처나 좀 근황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옥천 라디오 방송국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옥천 라디오 앱이 네. 우리 핸드폰의 앱으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네네네, 들으실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게시판이 그 안드로이드 폰은 안 되고 아마 아이폰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안타깝네요. 네. 안드로이드 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아까 해수국장님 그 핸드폰에 아이폰에 보니까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제 핸드폰은 안드로이드 폰이거든요. 아, 여기서는 저도- 또 게시판이 또 안 안 돼요? 뜨더라고요. 네. 아, 그렇구나. 좀 그런 아쉬운데요?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네. 게시판 좀 빨리 만들어주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오늘은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제로 동요 들려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작사 작곡 다 한 곡 들려드릴게요. 네. 엄마란 노래가 있어서요. 네, 조원경 작사 작곡 엄마, 송유진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하고
조원경 작사 작곡 엄마 송유진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노래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엄마 이름만 불러도 네.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코끝이 찡해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느껴지는 대로 솔직 담백하게 노랫말을 만들고 또 곡을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느낌이 곡은 마음이 와닿아요. 그렇죠. 네. 네, 서로 마음이 통한다니까요. 네. 네,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다 누구나 다 이렇게 코끝이 찡해지고 맞아요. 마음이 짠해지고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 노래는 오래전에 만들었었는데 근데 음. 최근에 또 다시 리메이크를 또 했었고요. 네. 또 옛날에 또 위키드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그 송유진 어린이가 네네. 네, 아이고 리메이크해서 그때. 음반을 냈어요. 네. 그 후로도 또 작년에 또 다시 제가 파랑새 창작동의 음반에 수록을 했어요. 네. 아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벌써 끝났나요? 네. 좀 시간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동만세에서는 네.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는 곡들을 들려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모든 선생님들께 또 감사를 드리는 노래로 스승의 은혜를 준비했습니다. 강소천 작사, 권길상 작곡, 테너 정필립의 노래로 스승의 은혜 들려드리면서 동요로 만나는 세상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였습니다. 네, 부모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요로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동행.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세상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